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겁니다. 다음 주까지만 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자 요거 뭐 그렇게 벌써부터 똥 씹은 표정을 짓고 있어 라율이. 유형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교재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는 유형 연습 교재 나갈 거고 유형 연습 교재 나가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얘기는 하겠지만 숙제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했던 거랑 좀 바꿔서 1학기 때는 약간 좀 내가 설명을 해주고 그 해준 것들 이외의 문제들을 풀어오라는 게 숙제였다면 유형 연습 나가는 그날부터는 숙제를 싹 다 예습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 풀어오세요. 그래서 먼저 다 풀어오시고 나서 지정된 범위까지 내가 핵심 문제들만 딱딱 찍고 넘어가는 식으로 바꿀 거야. 이번부터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하는 개념 설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은 설명해주고 간단하게 복습은 해드릴 건데 간단하게 복습을 할 때 지금 개념하는 것처럼 되게 자세하게 해드리진 않아요. 유형 연습 들어가면은. 왜냐?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확인하겠다고 지금 니네가 중간을 끝낼 때마다 평가를 본 거야,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나를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그래서 중간 평가를 지금까지 계속 받고 니네가 지금 이제 두 번의 중간 평가를 보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단원에 대해서 내가 되게 자세하게 복습을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 잘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서 예습하는 형태로 바꿀 거니까 먼저 좀 그냥 쫙 다 푸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 좀 내가 다음 주 한 토요일쯤에 책 드릴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책 드리면 그냥 그날부터 숙제는 유형 연습책을 미리 풀어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됐죠? 그래서 하루에 한 단원씩 끝내는 게 나의 목표기는 한데 양이 적어서 가능은 할 거예요. 달문까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서 달문까지 양이 많지 않아서 가능은 할 텐데 그래도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잡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대신 이거부터는 요거 들어가면 유형 연습 들어가면은 숙제를 한 번이나 안 해오면 무조건 남아서 다 풀고 갈 거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미리미리 다 푸세요. 알겠지? 내가 범위를 지정해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기 유형 연습 상이라고 주어져 있는 책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개념 때 나간 범위들 전체이기 때문에 그냥 미리 풀어버려.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그냥 미리 풀어버리시고 그냥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8월 말, 9월 초까지는 어쨌든 좀 유형 연습까지 해서 2회독을 확실하게 다지는 걸로 하고 그 2회독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시험 대비 교재로 3회독에 들어가는데 지금 청라중 입장이랑 행원중 입장에서는 좀 빨리 시작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조금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초원중 때문입니다. 쟤네 혼자 9월에 시험 봐서 얘네 9월 말에 시험 봐서 얘네 때는 빨리 가야 돼. 나머지들 다 10월 그 한글날 이후에 보는데 대부분 다 한글날 이후 아니면 한글날 바로 직전에 보는데 얘 혼자 9월 추석 바로 다음이에요. 그래서 얘 혼자 추석 다음이라서 초운중 때문에 좀 빨리 나갈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야. 초운중 때문에 좀 빨리 들어가야 돼. 얘네 혼자 12월 완전 극초반에 시험을 봐가지고. 너네 뭐 공사 아니야 이번에? 니네 왜 공사 아니야? 학교에서? 공사 얘기 없어? 근데 무슨 기말고사 12월 2일 날 보냐? 얘네랑 다 2주 차이 나게? 얘네랑 다 2주 차이 나게. 니네 다 2주 빨리 봐, 지금. 중간기말 다 내가 날짜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좀. 그래서 빨리 바쁘게 움직이고 2학년 2학기를 확실하게 끝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니네 뭐예요? 2학년 끝나면 뭐야? 아니지. 3학년부터는 3학년이라고 얘기 안 하죠. 예비고딩이라 얘기하잖아요. 니네 이번 2학년 2학기 끝나면 이제 고딩이야. 이제 고등학생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거를 빨리 끝내기는 할 건데 3학년 1학기 거를 좀 빨리 끝내려는 이유가 있어.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3학년 1학기 거를 빨리 끝내놔야 니네가 공통수학일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공통수학일. 지금 니네 친구들 중에 지금 저기 한기찬 선생님께 듣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 지금 현재 707호 가가지고 공통수학일 선행특강 듣고 있는 애들이 있지. 지금 실제로. 우리는 정규 때 할 거예요. 내년에. 내년에 어차피 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언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공통수학일은. 3학년 1학기 것까지 제대로 해놓고 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놔야지 공통수학일은. 그래야 니네가 안 무너져요. 그걸 하기 위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는데 가장 적당한 시기는 3학년 2학기 시작할 때가 제일 좋고요. 그거보다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좋은데 10중 8구에 이렇게 얘기해 줄게.
내가 고등학생들을 안 한 게 아니잖아. 내가 여기서도 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 중에 이제 고등학생들만 하니까 다른 학원에서는 고등학생들만 하고 있고 거기서 한 7, 8년 했으니까 성적 잘 나오고 못 나오고의 특징은 선행을 빨리 시작했냐 늦게 시작했냐의 관건이 아니에요. 내가 해보면. 항상 해보면 빨리 시작한 애들 중에 물론 잘 보는 애들도 있는데 작살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빨리 시작한 애들 중에 작살나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왜 작살이 나냐라고 내가 진짜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실제로 시켜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걔네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봤는데 보통 공통수학 1을 빨리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 작살나는 애들은 보통 어떤 애들이 작살나냐면 공부습관 중학교과에서 안 벗어난 애들. 그러니까 머리로 푸는 애들. 그런 애들이 금방 작살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학습 방법이 달라져야 되거든. 근데 그 학습 방법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아이들이 항상 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그거부터 좀 줄이려고 하고 그러면은 솔직히 뭐 언제 시작하든 관건은 없어요. 솔직히 관심은 없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잘 파놓고 넘어가면은 2회독, 3회독 할 때 그렇게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들을 봤을 때 빨리빨리 쳐낼 수 있어. 내가 지금 그거를 중학교 니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니네가 고등 과정을 가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제대로 파놓고 그 다음에 유형으로 드릴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됐지? 시험 문제들은 당연히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처음 하실 때 틀리면 안 되는 기본 문제들은 확실히 다 잡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니네가 지금 비록 2학년 2학기 거를 하고 있지만 여기 2학년 2학기 거의 지금 내용 자체가 그냥 미리 얘기할게요. 앞으로 고등학교 가셨을 때 엄청나게 쓰는 게 지금 여기 단원입니다. 앞에 있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 별로 안 써. 지금 여기 있는 닮음 엄청 써. 그리고 지금 현재 닮음을 배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개념은 안 어려워요.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점수는 대부분 다 작살납니다. 왜 작살나냐? 여기를 정복 못해서 작살나요. 그럼 여기를 왜 정복을 못하냐?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드리면 얘는 도형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 그럼 그 도형을 가지고 장난을 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장난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문제가 의도하는 대로 풀어줘야지 정답이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꼼수가 통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확실하게 닮은 삼각형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왜 어떤 닮음인지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여기 있는 파트가 안 무너져요. 근데 이 파트가 지금 이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다시 가냐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만납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 때도 만나고 2학년 때도 만나고 3학년 때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지금 들어오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 하실 때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견디라고는 안 할게요. 최대한 쉽게 해주고 최대한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 제발 부탁 하나만 하자면 하라는 거는 좀 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숙제 많이 안 내줄 거야,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니네가 삼각형, 사각형 할 때처럼 내가 진도를 막 팍팍 쳐내진 않을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들어갈 건데 그 자세하게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 지금은. 알겠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 노트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개념 노트가 무조건 필요하고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는 내용들이 있을 건데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는 내용들은 싹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5개념 잡히면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5개념 안 잡힐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개념 노트 없냐? 설마? 빨리 꺼내 이씨. 그래서 지금부터 다 정리하세요. 다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채점을 할 때 여기 개념에 입각해서 푼 문제가 아니면 싹 다 틀렸다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부터 정확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잡고 가시면 됩니다. 닮음은 개념만 제대로 잡고 넘어가도 안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첫 번째 제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주제 뭐부터 좀 내가 정의를 다시 할 거냐면 닮았다. 즉 닮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니네가 알고 있는 사전적 정의에서의 닮음이 뭐야? 그러니까 니네가 사람 두 명이 닮았다 그래. 그럼 어떻게 생긴 걸 얘기하는 거야? 닮았다의 뜻은?
닮았다는 사전적인 정의가 뭘까요? 닮았다의 사전적 정의가 뭐야? 비슷하게 생겼다지.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닮음을 한글의 뜻으로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거 명사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명사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얘가 바로 뭐야? 라고 하면은 닮아 있는 두 물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닮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걸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명사로 비슷하게 생긴 두 물체를 얘기할 거야. 그때 여기 있는 요 비슷하게 생긴 두 물체를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그걸 내가 닮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이게 진짜 국어 사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전적 정의거든요. 그러면 수학에서 얘기하는 닮음은 저 국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전적 정의를 벗어날까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학에서 얘기하는 닮음은 보통 도형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물체를 설명해 주는 게 도형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도형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도형 두 개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도형 두 개가 서로 뭐하게 생긴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면 비슷하게 생긴 상태를 얘기하는 게 닮음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닮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제 여기 교과서적인 정의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그럼 얘는 정확하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닮음의 사전적인 정의는 특히 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전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비슷하게 생긴 도형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비슷하게 생긴 도형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최소한 도형은 몇 개 있어야 될까? 얘네들 비교하려면 도형은 최소 몇 개 있어야 될까? 그래서 최소 2개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도형들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닮음의 정의는 요거야. 수학에서 얘기하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 이런 도형이 비슷하게 생기려면 그냥 진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니네 수학에서 그러니까 니네 컴퓨터나 이런 것들 해보면 파워포인트나 한글 이런 거 많이 만져보잖아. 그럼 파워포인트 한글 이런 거 해보면은 실제 얘네들 딱 클릭하면 얘네 중심으로 이렇게 사각형 생기지. 그럼 여기 있는 요 사각형이 생기면 얘가 현재 프레임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는 프레임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마우스 커서를 이쪽으로 갖다 대봐. 그러면은 얘네들을 뭐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죠. 마우스 커서로 보면은. 맞아요? 그러면서 니네가 실제로 이 그림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얘네들을 줄이거나 얘네들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새로운 도형이 생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부터 뭐 하는 거냐면 여기는 요 커서를 잡아놓고 얘네들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축소 또는 확대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냐면 이런 다른 모양을 새로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이런 모양이 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아. 뭐가? 이 모양이 바뀌지는 않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모양이 안 바뀌면서 일정한 비율로 늘거나 주는 관계를 우리가 도형의 닮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냥 이거는 이렇다요. 지금 일단 첫 번째로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그럼 비슷하게 생겼냐? 라고 하면은 늘리고 줄인 것밖에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건 맞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늘리고 줄였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게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닮았다. 라고 얘기해주기만 하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닮았다의 정의를 수학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내려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사이즈들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었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 쏟아지게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되는 것 두 번째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지금부터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건 닮음의 주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닮음에서 많이 쓰게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닮음에서 많이 쓰게 되는 그 주요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하나하나
체킹해주면서 넘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씩 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 하나를 다 잡아서 걔네들한테 맞춤형으로 딱딱딱딱딱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문제에 답을 내주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말들을 많이 쓸 거야, 지금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제일 만만한 게 삼각형 두 개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삼각형 두 개 요렇게 해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두 삼각형이 서로 나는 지금부터 뭐 했다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았다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삼각형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요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뭐 했다라고 얘기할 거냐면 얘네들이 닮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닮은 도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을 내가 닮은 도형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게 되면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그림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닮았는데 그럼 얘네들끼리 연결되고 있는 점들이 있을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점으로 연결되는 점을 보았을 때 이 점이랑 연결되는 게 바로 여기 위에 있는 똑같은 점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요 점 얘를 잡아주게 되면 얘가 이쪽에 있는 얘랑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이 점을 잡아줬을 때 이 점이 지금 현재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점이랑 연결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뭘 찾아줄 수 있냐면 이렇게 닮은 도형이라는 전제가 깔려버리게 되면 얘네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세트들의 점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그 점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가리키는 용어부터 우리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셔야 되는데 그 점. 그럼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이 점들을 우리가 뭐 하는 점이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들을 우리가 대응하는 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응하는 점 얘네들을 줄여서 우리가 지금 다 얘 이름을 그래서 새로 붙일 건데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그 대응하는 점 줄여서 이걸 세 글자로 대응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하는 점을 대응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점들 두 개로 연결하면은 자 1학년 때 배웠던 거 다시 한 번 더 복습합시다. 점 두 개 연결합니다. 뭐 하나 만들어지지? 점 두 개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점 두 개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보탑 나온 것 같은데? 뭐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 선 하나 만들어지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 선. 그럼 얘가 빨간색과 노란색 점으로 연결되는 선이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연결되는 선. 이거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끄덕끄덕끄덕. 됐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노란색과 파란색. 여기도 노란색과 파란색이야. 그럼 여기는 요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연결되는 선을 만들 수 있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선들을 우리가 또 그릴 수 있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요 여기 있는 요 빨간색과 빨간색과 파란색을 연결해서 우리가 마지막 선을 연결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네들 자체가 지금부터 뭐가 될 거냐면 대응하는 선이 되겠지. 같은 점들끼리. 그러니까 대응하고 있는 점들끼리 연결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새로운 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2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바로 뭐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느껴져야 되냐면 오케이 그럼 점들이 연결되니까 선들도 똑같이 연결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네들 대응하는 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대응하는 선을 우리가 지금부터 변이라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대응하는 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걸 지금부터 제목을 붙일 거야. 그때 얘네들을 대응변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을 대응변 이렇게 잡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서 얘네들끼리 만들어지면 닮음을 표현할 수 있게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봐봐라. 그럼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지금 이제 B고, 여기 있는 C고, 여기가 D고, 그 다음에 여기가 E고, 그 다음에 여기는 F. 이렇게 주어졌을 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닮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얘네들의 닮음의 표현을 얘기해 줘야 되겠고, 그럼 닮음은 어떤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표현하냐면, 수학에서 얘기하는 닮음은 영어로 얘기해봐. 뭐냐? 닮았다가 영어로 뭐예요? 닮았다가 영어로 뭐예요? 닮았다.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뭐야? 니 알고 있는 단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닮았다가 영어로 뭐예요? 닮았다. 이거 아니고. 뭐야, 영어로? 그래, similar. 그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similar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야? S잖아. 그거 따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S를 따와서 그 S의 기호를 뒤집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게 나중.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S 뒤집어 놓은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닮음을 표현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닮음을 표현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S 뒤집은 걸로 잡아줬을 때, 그럼 지금 얘네들을 얘기해주는 게 삼각형이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앞에도 삼각형의 기호를 써주시고, 여기도 삼각형의 기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들어오게 되는 표현이 바로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얘네 앞에 들어오는 게 도형의 정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도형, 얘네들의 정보를 써주는 게 1번. 그래서 도형의 정보를 써주시고 그 도형의 정보를 써준 거를 바탕으로 두 번째 뭐 하냐면 각각의 점들을 써줍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각각의 점들을 써주면 그럼 앞에서부터 써주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도형으로 가지고 오면은 앞에 있는 거는 아무렇게나 쓰는 거야. 대형 점들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점이 A, B, C면 그냥 A, B, C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뭐를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밑줄 그어놓은 게 각각의 점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들어오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할 거냐면 그럼 얘를 보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나도 여기 점 들어오면 되겠네 라는 것까지는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럼 점점 관계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점과 점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진짜 뭐 해줘야 되냐면 얘네들을 실제 표현해 줄 수도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점과 점 사이의 관계로 실제 얘네들을 표현을 해주면 마지막 페이스가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점과 점 사이의 관계로 나타내 줄 때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은 여기 있는 얘처럼 아무 점이나 막 갖다 써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갖다 써도 상관이 있을까?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이 대답은 반드시 NO, 절대 안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써줄 때 여기 막 갖다 썼다 해서 여기도 막 갖다 쓴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쓰면 틀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때 얘네 점들끼리 쓸 때는 반드시 어떻게 써야 되냐면 분명히 우린 알아. 점들은 다 대응된다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누구에 맞춰서 써주는 게 필요하냐면 여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과 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 줄 때는 반드시 대응 관계에 맞춰서 써줘야 돼. 다시 뭐야? 연결되는 점끼리 순서 지켜서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DEF잖아요. 그럼 DEF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D가 B랑 대응되면은 얘는 무조건 B 자리에 D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가 A랑 대응이 되잖아? 그럼 무조건 F가 A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C가 D랑 대응되면 무조건 D는 C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대응각이 누구냐에 따라, 대응 점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점과 점 사이의 관계를 써줄 때는 반드시 뭐를 유지해줘야 되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기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바로 누가 유지가 돼야 되냐면 여기 대응 관계가 유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짝 맞춰주라는 얘기가 마지막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봅시다. 그래서 여기 대응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럼 점을 쓰게 되면 봐봐. 그럼 여기가 빨간색이었어.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얘가 빨간색 점이야.
그럼 여기서도 누굴 찾아야 되냐면 빨간색 점을 찾아야 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가 빨간색 점이면 여기도 빨간색 점을 찾아야 돼. 그럼 여기 빨간색 점이 점 누구라 그랬으니까 아까? T. 그러니까 얘 순서를 맞춰줘서 A 자리에 그래서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그래서 A 자리에는 T가 들어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로 봤을 때 그럼 여기 B 노란색 점입니다. 그럼 얘랑 대응하고 있는 점 찾아보세요. 여기서 EF 중에 누굽니까? 네, 노란색 여기 누구로 잡았어요? E로 잡았지. 그러면은 B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래요? E가 그래서 순서 맞춰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럼 마지막.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잡았을 때 여기 C 파란색 점입니다. 그럼 얘랑 대응하고 있는 점을 여기서 찾아봐. 누구야? 파란색이. F잖아. 그럼 뭐야? 이 F가 끝으로 가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F까지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감 좀 잡히나요? 약간 좀 이제 띵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들어온다면 그럼 어떤 것까지 마지막 머릿속에 집어넣고 넘어가시면 되냐면 봐봐라. 이제부터 팁 들어간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제부터 팁 들어간다. 대부분 닮음은 이거 주거든요. 이걸 너네한테 직접 찾으라고 하는 건 아마 학교 수행평가가 마지막일 거예요. 객관식에서는 절대 이걸로 안 물어볼 거니까. 그럼 대부분 이걸 줄 거거든? 그럼 이걸 보는 순간 니네는 바로 뭐는 바로 체킹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냐면 대응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연결되어 있는 점이 누구인지는 확인해보고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 용어와 플러스 이제부터 성질 두 가지를 잡아줘야 되는 건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네 번째 라는 번호를 계속 이어서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잡아줄 수 있는 네 번째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특징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넘어가시면 그럼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특징이 생겨요 라고 얘기해주면 돼. 어떤 건데요? 라고 하면은 요런 거.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요 A로 인해서 이 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각이랑 여기는 요 D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기는 요 두 각의 사이즈를 비교해 보시는 게 1번이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요 두 각의 사이즈를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어차피 늘렸다 줄였다 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니네가 관건을 잡아. 늘렸다 줄였다 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네들의 각의 크기는 궁극적으로 보셨을 땐 무조건 같을 거라는 거 아니면 다를 거라는 거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늘렸다 줄였다는 건 변의 길이가 차이가 있을 뿐이야. 각의 차이가 있진 않아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징 네 번째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대응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각을 우리가 대응각이라고 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대응점에서 연결되는 게 바로 다 대응각인데 이때 여기 있는 대응각의 크기를 잡아주는 게 4번. 그때 여기 있는 대응각의 크기가 결국 뭐 했다라는 거는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무조건 얘 길이 늘렸다 줄였다 하더라도 변의 길이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지 얘가 각에 있어서는 변화를 줘요? 아니면 안 줘요? 각에서 변화를 준다고 안 준다고? 안 준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각에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응각의 크기는 무조건 일치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실제 얘가 늘고 준 게 길이잖아. 그럼 그 길이가 일정한 비를 가지면서 늘고 줄고 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말 자체가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냐면 그럼 얘네들 사이의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넣었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관계로 머릿속에 넣었을 때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잡아줄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 그러면 실제 얘네 변들의 비를 구할 수 있겠지. 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건 D도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잡아주게 되는 5번이 바로 이거 뭐예요? 그래서 변들은 길이비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 대응변의 길이비를 잡아. 그때 이 변의 길이비를 지금부터 세 글자를 빡 줄여서 얘기할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이 변의 길이비가 유일하게 이 두 도형이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모양이라든가 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지 않은데 유일하게 혼자 바뀌는 아이가 변의 길이야. 그럼 이 변의 길이에 대한 비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그 변의 길이에 대한 비를
구한 것이 뭘까? 이게 마지막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길이 B를 구해주는 게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 대응변의 길이 B가 이게 닮은 B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제부터 문제에서 닮은 B를 찾아라. 닮은 B를 무조건 구하세요. 닮은 B를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를 푸세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다 나오잖아. 그럼 닮은 B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 무조건 뭐 찾는 거냐면 얘 무조건 선분의 길이 찾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선분의 길이 B를 무조건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울이 됐냐? 여기까지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예요. 그럼 이것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사실 뭐야? 오늘 하는 거 다 끝나. 그래서 이게 다야. 그럼 평면도형이랑 입체도형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교재에 있는 걸로만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잡아주시면 돼요. 빠르게 정리하시고 정리 다 된 사람들은 이제 볼펜 드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볼펜이랑 형광펜 드시고 이제부터 교재에다가 밑줄을 그을 테니까 교재 108쪽입니다. 그래서 교재 108쪽에 있는 내용들에다가 우리는 하나하나씩 다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음이라는 건 절대 얕잡아서 봐야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얕잡아서 봐야 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자세하게 조금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닮은 도형에서부터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닮은 도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두 도형이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 비슷하게 생겨먹은 도형이 바로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밑줄 저기 있는 저 닮음의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어떤 것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그때 여기는 한 도형에 대한 밑줄 일정한 비율로의 확대 또는 축소입니다. 그랬더니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또 다른 도형과 포인트, 합동. 결국 뭐야? 똑같아지는 그 두 도형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게 닮음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잡을 게 그 닮은 도형이 바로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닮은 관계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거고 그랬을 때 닮음의 기호를 우리는 뭐 가지고 표현하냐면 동그라미 S 뒤집어 놓은 거 가지고 표현을 하면서 중요한 거 여기 옆에다가 적어주시는 건 이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들의 관계는 바로 무슨 점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자고 얘네가 바로 무슨 점 관계다? 이 두 점이 무슨 점 관계? 같이 대답하면서 해야 돼. 이 둘이 무슨 점 관계? 대응? 대응? 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점이 대응점 관계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그러니까 대응점에 맞춰서 써줘야 돼.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됐지? 그러니까 힌트는 이거라니까. 점들만 연결하면 어차피 선은 알아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점들의 위치만 잘 알고 있어도 대응변이 누군지는 알아. 그럼 대응변을 알면 닮은 비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대응점을 열심히 찾는 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닮은 정복하는 건 이거 하나예요. 대응점 잘 찾는 거. 알겠지? 그럼 대응점을 어떻게 찾느냐? 이건 대부분 문제에서 주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로 이제 삼각형에서 주는 경우들밖에 없는데 삼각형에서 주는 경우를 다음 시간에 만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시간에 삼각형에서 주는 경우를 만나겠습니다. 밑으로 쭉 가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평면도형에서의 닮음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평면도형에서의 닮음 그러면은 결국 어떤 것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래서 얘네 둘만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하다. 그리고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여기는 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 B를 닮은 B라고 하더라. 이렇게만 연결해 주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연결을 해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딱딱딱딱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네 개. 항상 닮음인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네 개 항상 닮음인 평면도형 별표 치시고 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닮음인 평면도형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드리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왜 무조건 닮음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게 동그라미 바로 무슨 다각형이냐면 여기 정다각형입니다. 근데 정다각형은 변의 개수가 같아야 돼. 즉 모양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모양은 똑같은 정다각형들은 다 닮음이야. 왜일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그 왜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자면 이것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정다각형의 정의만 떠올리면 돼. 그럼 니네 1학년 때 배웠던 정다각형이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니네가 1학년 때 배우셨던 그 정다각형이라는 친구는 첫 번째, 누구는 무조건 다 똑같은 애들이야. 각이랑 또? 그치, 변의 길이와 각이 다 똑같은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요 각과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아이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다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각들은 다 똑같다고. 그러면 어차피 두 개의 같은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같은 애들도 각의 사이즈는 무조건 다 똑같을 거라는 거니까 대응각이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합니다.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다 똑같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변의 길이 B가 다 일정한지를 봐주면 되는데 어차피 변의 길이 다 똑같다며. 그럼 B도 다 똑같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항상 닮음인 거예요, 정다각형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두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원이야. 그럼 원은 왜 무조건 다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무조건 각은 있어야 아니면 없어요, 원은. 각은 무조건, 원은 각을 무조건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 그러니까 각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애초에 우리가 비교할 가치가 없는 아이가 된 거고. 그럼 얘가 변의 길이 B만 같으면 된다. 이것만 떠올리면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솔직히 원은요, 뭐만 잘 찾으면 장땡이야? 그래, 반지름. 근데 반지름은 어디서 재든 간에 무조건 다 똑같아? 아니면 달라, 원은? 다 같잖아. 그러니까 뭐랑 같아? 얘랑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뭐야? 반지름의 길이비가 다 동일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은 반지름의 길이만.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이것만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 B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 그 변의 길이 B가 반지름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왜? 어차피 호의 길이라든가 넓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가 비례관계가 되는 걸 알아. 반지름 때문에.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랑 연결되시면 돼요. 그래서 변의 길이 B가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부채꼴도 항상 닮음이야. 단 부채꼴이 되려면 밑줄 뭐가 같다라는 게 깔려 있어야 되냐면 이거 중심각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붙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번과 4번은 연결되는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번과 4번은 항상 연결되는 아이들이다 라는 것까지만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생뚱맞게 나오는 게 니네가 이제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여기 3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번은 반드시 누구여야만 항상 닮음이냐면 네모.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야지만 얘는 항상 닮음입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거는 여기다가 이것도 같이 적어 놓으세요. 뒤에 있어요. 그리고 니네 선배들한테 내가 해보니까 맨날 걸려요. 저기서. 그러니까 저기서 맨날 걸리는 아이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자면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잡아라. 봐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다 닮음이라 그랬어. 그럼 니네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은 도형일까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은 도형일까? 얘는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이등변 삼각형은 아니. 이것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제발 좀 놓고 가주세요.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 이등변 삼각형은 그냥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만 다시 한 번 더 리뷰하시면 몇 개의 각의 크기가 같은 애들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러지? 두 개잖아. 그럼 그 두 개의 각의 크기만 같으면 되는 애들인 거야. 근데 그게 서로 다른 두 도형으로 잡았을 때 그 서로 다른 두 도형의 각이 무조건 다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니? 그게 애매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아닌데 얘가 왜 아닌가라고 잡아드리면 그럼 얘가 아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각의 크기가 항상 같다라고 보장받지 못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각의 크기의 일치를 여기 있는 각의 크기의 일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보장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항상 닮았다라고 볼 수가 없어. 다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요. 90도, 45도, 45도 이내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각이 이미 다 90, 45, 45로 다 동일한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않았던 조건을 만족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등변 삼각형이 안 됐던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야.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다 항상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 정리됐어? 최연 여기까지 됐어?
너 이제 이거 나오면 이제 안 틀릴 자신 있어? 이제 여긴 틀리시면 안 되고요. 미리 얘기합니다. 진짜 미리 얘기하는데 이거 나와요. 항상 닮은 도형, 다음 중 항상 닮은 도형이 아닌 것을 꼭 물어봐요. 왜냐? 니네 선배들도 많이 틀린 내용들이니까 선생님들이 알거든. 이거 맛집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맛집이라는 거 알아서 특히 제일 많이 물어보는 영역이니까 이거 항상 닮은 도형은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민할 거리가 아니야. 틀릴 거리도 아니란 얘기돼요. 단 제대로 외워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옆에 페이지로 가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놓고 옆에 페이지 109 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입체 도형도 똑같을까요? 라고 하면은 네, 완벽하게 동일하게 흘러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입체 도형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원뿔, 원기둥에서의 닮은 비를 그래서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한대요. 라고 하는데 그냥 다 뭐야? 앞에 있는 거랑 다 똑같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입체 도형이 됐던 평면 도형이 됐던 어차피 하는 방법 다 똑같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잘 잡으면 되냐면 대응각. 그러니까 대응점만 잘 잡아주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거기까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본 문제. 그래서 뒤로 쭉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래서 112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112쪽에 있는 요 문제부터 우리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세요. 1번 먼저 하고 2, 3, 4는 한 번에 보여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은 빠르게 하고 2, 3, 4에 내가 집중을 해서 2, 3, 4를 한 번에 쫙 보여드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풀릴 건데 지금 잘 봐. 지금은 적을 게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없어요. 진짜 하나도 적을 거 없어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냥 잘 보고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봐봐. 적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기 적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잘 보시고 야 이거 1번 같은 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지? 이거 무조건 나와요. 됐습니까?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1, 2, 3, 4, 5 번호 깔고 다음 중 항상 닮은 도형인 거 나와. 청라중학교 작년 기출 문제야. 됐니? 이거 항상 나와요. 모든 학교들이. 초원중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알거든 선생님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니네 선배들 엄청 틀린다는 거. 왜냐? 대충 하거든. 그래서 이거 닮은 것 같은데? 이런 애들만 다 섞어놔요. 근데 뭐 하나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기억. 항상 닮은 도형 중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낍니다. 맞아 아니야? 맞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이 무조건 다 90, 45, 40으로 똑같은 아이들이라 대응각이 똑같아. 다시 변의 길이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니까 얘는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억은 항상 닮았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등변 사다리꼴 두 개입니다. 얘 항상 닮았나요? 이건 애매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애매한 이유를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다가 혼자 복습하실 때 스스로 써볼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복습할 때 써볼 수 있어야 돼. 그럼 얘가 왜 애매할까? 라고 얘기하면 이거야. 등변 사다리꼴의 각은 무조건 다 같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없으니까? 그거 보장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거야. 각의 크기의 일치를 보장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니은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니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 청립면체입니다. 이거 정다각형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정다각형이 여러 개 붙어 있는 친구들이니까 얘는 무조건 닮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 돼. 됐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뿔 때 얘 원이라는 항상 닮은 도형을 가지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밑면이 항상 닮았잖아. 그럼 밑면이 닮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일한 닮은 비를 무조건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뿔 때도 사실은 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원이 항상 닮은 도형이란 말이야. 그럼 원이 껴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얘네들은 닮았다라고 볼 수 있니? 라고 하면은 네. 어차피 얘네가 길이 비를 일정하게 가질 거야. 그 원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위아래로 깔려있는 원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원뿔 때도 정답이 됩니다. 머릿속에 다 들어오시죠? 지금까지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잠깐만. 그럼에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큰일 날 뻔했다. 그럼에도 여기는 요 원뿔 때는요 가끔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 때문에 그러냐면 이런 애들이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뿔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아주 강력한 치트키가 있음에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옆에 모선의 길이가 안 닮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원뿔 때는 정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원뿔 때가 정답이 안 되는 거는 원이라는 애는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모선의 길이 b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모선의 길이 b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야. 가기 크기가 항상 같다라는 거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등변사다리꼴은 얘네들이 닮음이 될 수가 없어. 그거랑 같은 원리로 원뿔 때도 얘 모선의 길이가 항상 같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모선의 길이 b가 항상 일치함에 대한 그 항상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뭐야? 원뿔 때도 아닌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뿔 때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줄 거는 그러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원기둥과 원뿔도 항상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그래서 원기둥과 원뿔도 항상 닮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응. 그래서 여기는 얘 원뿔 원기둥이 있는데 그때 여기는 원뿔 원기둥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얘네 옆면의 길이비를 보장받지 못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닮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 원을 가지고 만들어낸 입체 도형이시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원은 어차피 항상 닮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9는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3개 골라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가지고 밑에 유제 1번까지 한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3분이면 충분하니까 3분 동안 한번 빠르게 풀고 검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앞에 봐라. 지금부터 2, 3, 4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게 뭔 말이냐?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절대 헤매시면 된다 안 된다? 이건 헤매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닮음을 연습하는 거에 있어서 기초가 2, 3, 4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초 문제부터 하나하나 연습시켜 드릴 테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잡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문제들을 푸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는 것부터 잘 하시면 됩니다. 앞에 볼게요. 잘 봐라. 자, 이거 하나 적어놓고 갑시다. 대표예제 2번에서처럼 여기 있는 요 3번에서처럼 그리고 여기 4번에서처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이 뭐가 주어질 거냐면은 요것 좀 적어놓고 가봐. 해시태그. 자, 전략입니다. 바로 뭐냐면 닮은 관계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뭐가 포함되는 경우냐면 이 닮은 관계가 표현되는 경우.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기만 하면 되냐면은요.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바로 저 대응각을 표현해 주는 것까지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닮은 관계가 표현되는 거의 마지노선은 바로 뭐냐면 대응각을 제시해 주는 경우야. 그래서 얘네들의 대응각이 나타난 경우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거고 그 대응각을 나타난 경우가 어떤 경우일 경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냐면 여기 S자 뒤집어 놓은 걸로 표현해 주는 것까지가 대응각이 나타난 경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대응각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싶은데 그럼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만 떠올리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이 경우일 때는 이걸 무조건 써먹으면 돼. 대응각을 알면 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대응각이 주어져 있는 경우일 때는 반드시 뭐를 좀 활용하시기만 하면 되냐면 여기까지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대응각이 주어진 경우일 땐 반드시 대응각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대응각을 활용하셔서 결국 누구까지 찾아주기만 하면은 게임 셋이냐면 그 대응각을 가지고 바로 대응변을 찾으세요. 그럼 대응변을 찾으면 그 대응변을 찾게 되는 순간 너네들이 바로 보이는 게 생길 거야. 그럼 대응변의 길이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대응변을 찾아주게 되면서 그 대응변의 뭐를 찾냐면 길이 b를 찾아. 왜? 이 대응변의 길이 b equal 이게 바로 무슨 b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대응변의 길이 b가 무슨 b? 아까 얘기했어. 대응변의 길이 b를 무슨 b라고 얘기한다? 그게 닮은 b야. 그러니까 길이 b를 찾기 편해. 그 말은 곧 닮은 b를 찾기가 편해. 그러니까 닮은 b를 잘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 하는 게 중요하냐? 각을 무조건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각이 안 주어졌으면은 그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무조건 찾는 게 중요한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처럼 이렇게 S자 뒤집어 놓은 걸 주잖아요. 그럼 얘만 100% 써먹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연결을 해놓고 이것까지만 다 적어놓고 펜 내어놓고 봐봐. 그럼 지금부터 이 기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줄 테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기호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것만 해석 잘하면 돼. 봐. 내가 미리 풀면 죽인다 그랬지. 봐.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 봐봐. 그럼 괘씸하니까 물어보자. A의 대응각 찾아봐. 누구야? 그쵸. 아이씨, 저것도 맞췄어, 이씨. 자,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씩 연결하면 돼. 즉, A랑 연결되어 있는 각이 2예요. 잠깐만요. 그림이 다르잖아요. 어쩌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닮은 도형이라고 주어졌으면 얘 무조건 같은 거야. 점의 위치가 어디든 관심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각만 맞추면 돼. 알겠지? 그럼 지율이 B랑 같은 거 찾아봐. B의 대응각 누구야? 그치? B는 두 번째니까 여기서 두 번째 F야. 즉, B의 대응각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80도라고 주어졌죠? 그럼 서진이, 쟤가 80도래. 그럼 얘도 몇 도라는 소리일까요? 그치? 그러니까 뭐야? 3번 끝났네. 각 F 크기 나왔어. 몇 도야 그러니까 라유라? 몇 도야? 저거. 그치? 답 적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어. 답 적지 말라니까. 어차피 혼자 해봐야 된다니까 이거. 혼자 해봐야 돼 이거. 알겠지? 그래서 얘가 80도. 이렇게 해서 3번 답 그냥 찾아버리면 그만이에요.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C의 대응각을 찾아볼게요. 서연아. C의 대응각은 누구일까요? C의 대응각은요? 그치. 여기 있는 G가 대응각일 거고. 자, 라유리 D의 대응각은 누가 되겠습니까? H가 돼요. 그럼 첫 번째로 잡아주는 게 닮은 B지. 그럼 닮은 B는 뭐의 길이 B를 찾는 것이 정답이니까 서진이. 뭐의 길이 B 찾는 거니까 닮은 B는. 응? 뭐라고? 정답을 얘기해버리고 있네. 닮은 B는 뭘 찾는 거야? 대응? 땡. 초안, 닮은 B는 못 찾는 거야. 앞에 보지 말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기억 안 나면은 적어놔라. 닮은 B는 대응변의 길이 B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닮은 B는 대응변의 길이 B.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되는 건 이거라고. 대응변의 길이 B를 구해주는 게 닮은 B야. 그럼 내가 유일하게 선분 길이 2개 준 대응변이 누굴까?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여기 얘 줬잖아. 노란색과 주황색. 노란색과 주황색은 둘 다 줬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의 변의 길이 B를 찾는 게 닮은 B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변의 길이가 12였을 때 얘 변의 길이가 8이래. 그럼 얘네들의 B를 구해준 게 닮은 B야. 이게 1번 답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줘야 되니까 얘가 몇 대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은요? 간단한 자연수의 B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게 몇 대 몇이에요?
그치? 5대4가 닮은 비라는 것까지 드러나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있는 5대4의 닮은 비를 가지고 보면 얘가 5만큼, 얘가 4만큼 가지고 있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여기 있는 선분 CD의 길이.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있는 얘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 선분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분의 길이와 그럼 여기서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분의 길이를 찾았을 때 걔네 둘 사이의 비를 구해준 게 닮은 비랑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게 닮음의 정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디서 재든 간에 대응변의 길이비가 다 같다는 거잖아. 그럼 대응변의 길이비가 같다라는 걸 잡았을 때 그럼 얘네랑 연결되는 게 여기 6cm라는 것까지 확인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있는 5대4가 여기 있는 CD 여기가 X고 그때 여기 있는 제 GH 얘가 6이니까 그럼 이거 풀어주게 되면 X가 나오게 되겠지. 안에 것끼리 곱한 거랑 밖에 것끼리 곱한 거랑 같다.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 이용하시면 X값 나오고 분수 나올 거예요. 그거 정답 분수로 쓰시면 되고요. 잘 봐라.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대응변도 그럼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 아니야? 대응변 바로 찾을 수 있지. 왜? 어떻게 보면 되냐면 봐봐라. 지금부터 잘 봐. 내가 이거 2번을 다시 한 번 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방법으로도 보여드릴게요. 됐습니까? 그럼 실제 학교 시험에서 봤을 때 니네가 언제 이렇게 그림에다가 다 표시하고 자빠질 거야. 그림에다가 표시하지 않고도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봐. 우리가 원하는 게 CD야. 그럼 CD 여기 있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대응면 당연히 여기서도 몇 번째여야 되냐면 세 번째, 네 번째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여야 돼. 그래서 바로 뭐야? CD랑 GH랑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잠깐만요. 그럼 닮은 비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봐. 나한테 준 선분. 근데 얘는 두 개를 줬으니까 얘한테 관심 갖는 게 아니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두 개를 줬으니까 얘한테 관심 갖지 않아. 하나 준 애한테 관심을 가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10이잖아. 그럼 10을 나타낸 게 BC래. 그럼 BC가 어디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대응변이 마찬가지 두 번째, 세 번째니까 FG. 우리가 원했던 변의 길이 바로 나오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야? 점의 위치만 알면 알아서 선분은 연결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 2번을 이 그림 없어도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물론 그림은 다 줄 거예요. 닮은 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림은 주겠지만 그림을 안 준다 하더라도 쫄지 말고 그냥 저기 있는 저 점들로만 그냥 찾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이거는 내가 실전 들어가면 유형연습 들어가면 한 번 더 연습을 할 테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만 되더라도 이거 계속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보면서 그냥 익숙해지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당장 다음 시간만 되더라도 내가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장난을 많이 칠 거야. 됐지? 이거 가지고 그냥 변의 길이 찾는 거 내가 계속 보여줄 테니까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죠 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죠? 여기까지 다 괜찮지? 진짜 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얘는 괜찮을 거고. 괜찮지 서준이도? 여기까지 다 괜찮죠?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됐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이해됐을 거잖아. 지금까지 이해됐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이제 3번,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봐봐. 같은 맥락으로 계속 갈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계속 갈 거니까 잘 봐라. 그럼 입체 도형에서도 똑같아요. 뭐만 잘 봐주면 되냐면은 대응? 결국 대응 점을 봐라 아니면 대응 변을 봐라. 결국 뭘 찾는 거에만 집중하면 된다. 닮은 도형이라고 주어지면 무조건 대응. 무슨 값만 찾아주기만 하면 끝난다. 변. 그거는 닮은 비를 찾는 조건이고 변 이전에 변을 찾기 이전에 뭐부터 찾아라? 점부터 찾으라고. 됐어요?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대응각. 다시 얘기하면 대응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무조건 점부터 찾아요. 왜? 점을 봐야 돼요. 그래야 얘가 누구랑 연결되는지가 보여. 지금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S자 뒤집은 걸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알려줄 거야. 대응하는 선, 대응하는 점, 대응하는 모서리가 누구다라고 그래서 줄 거야. 그럼 뭐야? 준 것만 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세트 지어요. 바로 누구랑 누가 대응하는 모서리냐면 여기 봐봐. AB랑 A 프라임 B 프라임이 대응하는 모서리래요. 그러니까 뭐야? 이 그림이 그대로 확대한 게 이거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위치가 똑같지? 그럼 다 똑같을 거란 얘기야. 닮음에서는. 이렇게 하나만 정해줘도 돼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느낌 오실걸? 왜? 정육면체, 직육면체의 특징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평행하고 있는 모서리들은 다 길이비가 같죠. 길이가 다 똑같지. 평행하는 모서리들은 다 길이가 똑같지.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 있었던 요 10이랑 여기 있는 5. 얘네들의 길이비는 무조건 다 같을 거고 그게 바로 닮은 비가 될 거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얘랑 얘 길이비를 잡아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5랑 10의 길이비를 구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닮은 비 1대2를 확인하시고 그 1대2가 지금 이제 나란히 누구랑 누구로 연결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되냐면 봐봐. X가 여기 있는데 그 X는 얘랑 평행이야. 됐지? 그럼 여기는 요 AB의 길이도 우리가 X라는 걸 잡아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럼 X랑 6 얘네들 사이의 길이비를 구해준 거랑 같대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X쪽에서는.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은 Y쪽에서는요 높이네? 그럼 높이는 여기 있네? 그러면은 뭐야? 아하. 그러면 얘가 결국은 누구 대 누구일 거냐면 6대 Y가 되겠네? 여기까지 찾아주게 되면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대2가 X 대 6이다. 마찬가지 1대2가 6대 Y다. 이거 이용하시게 되면은 X과 Y 값 둘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둘 다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입체 도형은요. 평면 도형보다는 조금 편해요. 왜? 길이가 같은 애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뭐야? 대응편 하나만 알면 알아서 나머지들은 다 구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애리 됐냐? 안 됐지 너? 이거요? 그러니까 왜 X 대 6이 이거냐고? 왜냐면 X가 여기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봐. 이거. 네 개의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 아니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A, B 대 X지. 근데 여기 A 프라임, B 프라임이 6이라고 줬잖아. 그럼 얘랑 얘의 길이비가 얘네들의 길이비랑 같을 거야. 이거잖아. 그거 쓴 거야. 1대2가 X 대 6이다. Y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쓰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지금까지는? 됐죠?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그럼 마지막 문제. 이렇게 원뿔, 원기둥, 원뿔대가 주어졌을 땐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네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 볼래?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는 한데 해시태그 하나만 달아드릴게요. 해시태그 하나만 달아드릴게요. 이거는 좀 적어놔라. 4번은 이거 원뿔, 원기둥, 원뿔대 이 세 가지 도형이 주어졌을 때 나오는 치트키 같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이것만 잘 써먹으면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해시태그 하나 달아드릴 테니까 이것만 좀 적어놓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이 바로 누구냐면 이겁니다. 원기둥, 원뿔, 원뿔대의 닮음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원기둥, 원뿔, 그 다음에 얘 원뿔대까지 하나 더 붙일까? 사실 얘 9도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9까지 이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4개 도형 있죠? 그러니까 원의 밑면으로 갖는 4개 도형이 있을 거야. 그때 얘네들의 닮은 비를 구하는데 단 얘네들의 닮은 비를 구하려면 무조건 닮았다라는 조건이 깔려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항상 닮았다라는 조건까지는 없더라도 두 도형이 닮았다라고는 깔려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얘 문제처럼 원뿔이 서로 닮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됐지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처럼 이렇게 닮은 도형이 주어졌을 때는 그럼 얘네 닮은 비는 그냥 뭐로 구해버리시면 되냐면 되게 간단해요. 그럼 얘네들의 닮은 비 구하는 공식은 딱 하나만 적어놔. 얘는 바로 항상 닮은 도형이 있지. 누가 항상 닮았지? 얘네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원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뭐지? 원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원은 항상 반지름을 가지고 있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의 길이비를 찾아주면 장땡이냐면 반지름의 길이비만 찾아버리면 돼요. 왜? 원이 항상 닮은 도형이니까. 그럼 원의 반지름의 길이비가 닮은 비랑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써먹자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네들의 닮은비는 그냥 밑면. 이게 바로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원에 반지름의 길이비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반지름의 길이비를 찾아버리게 되면은 얘 100% 빼박 닮은비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빼박 닮은비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주시기만 하면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었을 때 그러면은 이쪽 오른쪽 그림에서 도형뿔 A랑 B가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주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B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어차피 닮은 B는 여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B를 가지고 찾는 거야. 이게 닮은 B라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 반지름을 안 줬으니까 그럼 반지름을 찾아주는 게 관건이겠죠, 지금은.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반지름을 주지 않았으니까 반지름을 찾아주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반지름을 찾아서 보니까 얘는 닮은 도형이었고 누가 항상 주어졌냐면 여기 모선의 길이가 지금 이제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선의 길이비랑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비는 같을 거야 아니면 다를 거야? 항상 닮음이라 그러면 같을 거야 다를 거야 둘은? 같을 거야 다를 거야? 같을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모선의 길이비였던 6대9랑 저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비였던 2대 x가 결국 무조건 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 그럼 얘가 이제 몇 대 몇이냐면 6대9를 약분하니까 2대3. 아유, 그럼 이거 구할 필요도 없지. x 얼마야? x 얼마지? 그래, 이거 3. 그럼 반지름이 3인 원의 둘레 찾는 거잖아. 2파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구해주시기만 하면은 정답 나온다. 여기까지 기억해주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건 112, 113 다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112, 113 지금 빠르게 풀어보시고 다 되면 앞에 111 있죠? 걔도 풀어보겠습니다. 걔까지 한번 할게요. 됐죠? 지금 풀어보시고 숙제는 프린트예요. 프린트랑 뒤에 개념 내고 쌓기 1. 그러니까 지금 잘 빠르게 푸시기 바랍니다. 풀어볼게요.